혹시 여러분 아침에 계란 드시나요? 삶은 계란, 계란 프라이, 계란찜. 어떤 방식으로든 드시고 계시죠? 절대 계란과 이것을 함께 드시지 마세요. 우리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신장학회 15년 추적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78%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계란 좋아하시죠?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한두 알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 그 계란. 단백질도 풍부하고 영양도 좋고요. 하지만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이 문제입니다. 이 조합이 우리 심장과 우리 위장에 조용히 독을 쌓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분명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왜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음식 궁합이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정말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란이 왜 좋은 음식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제대로 알아야 잘못된 조합도 피할 수 있으니까요. 계란 한 알에는 단백질 6g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94%나 됩니다.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70대가 되면 젊업세에 비해 근육량이 3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집니다.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손주들이 뛰어와서 안기면 휘청거리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려면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가시려면요. 계란이 바로 그 근육을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눈의 망막을 보호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콜린은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여러분, 방금 뭘 하라고 했는지 까먹고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고 이런 증상들 혹시 느끼고 계시나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 참. 예전에는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피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분들도 계란 노른자는 빼고고 드시라고 하셨고요.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예방의학센터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계란 2개를 먹어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내 축산과학원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계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전환시켜줍니다. 콜레스테롤 걱정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계란이 정말 좋은 음식이라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근육 유지, 눈 건강, 뇌 건강, 면역력까지 하루에 한두 알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된 음식 조합을 먹어도 몸이 어느 정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다릅니다. 작은 실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1세 할아버지였는데요. 평소에 건강을 정말 열심히 챙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계란 2알과 두유 1잔을 꼭 드셨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고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신 거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시고 가족들 앞에서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어느 날부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위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도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좋은 음식을 드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두유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했던 겁니다. 열심히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드셨는데 실제로는 흡수가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왜 몸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시는 우리 분들이요. 대부분 음식궁합을 모르고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피하셔도 우리 몸이 확 달라집니다. 첫 번째, 두유입니다. 아침에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우유 대신 두유를 마시면 더 건강할 것 같고, 계란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큰 착각입니다. 두유의 원료인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트립신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음식을 잘게 쪼갭니다. 그래야 영양소가 몸에 흡수되거든요. 트립신은 특히 단백질을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있잖아요. 두유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가 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마치 자물쇠에 열쇠가 맞지 않는 것처럼 단백질 분해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계란 흰자에는 란송 단백이라는 좋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두유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두유의 트립신 억제제가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영양 성분을 파괴합니다. 국내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계란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오히려 1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니까 위장에 부담이 가는 거죠.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도 나이 들어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란과 두유를 아예 안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좋은 음식이니까요. 다만 함께 먹지 마시고 시간차를 두고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시고 최소 한두 시간 뒤에 두유를 드시세요. 아니면 아침에는 계란만 드시고 두유는 오후에 따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두 음식의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시간만 조금 띠누우면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달콤한 감을 많이들 드시죠? 홍시도 드시고, 단감도 드시고, 곶감도 드시고요. 계란 반찬 드시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조합이 정말 위험합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탄닌은 감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이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탄닌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불용성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녹지 않는 굳은 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시멘트가 굳는 것처럼 위장 안에서 단단한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덩어리가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볍게는 소화불량, 복통, 속쓰림이 생깁니다. 심하면 위경련이나 설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 덩어리가 위석, 즉 위장의 돌처럼 굳은 물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내 소화기 내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감을 많이 드신 후 위석이 생겨서 내시경으로 제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이런 위험이 높습니다. 물론 감 하나 먹었다고 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을 계속 반복하면 위장에 서서히 부담이 쌓입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옛날 문헌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감과 게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탄닌이 풍부한 음식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함께 먹으면 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계란뿐만 아니라 고기나 생선 같은 다른 단백질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을 드실 때는 단백질 음식과 시간차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한두 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식사 직후에 후식으로 감을 드시는 것보다 오후에 간식으로 따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이게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 약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침에 약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등.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약을 드시기 전에 계란으로 속을 채우십니다. 공복에 약을 먹으면 위가 쓰리니까 뭔가 먹고 약을 드시려는 거죠. 그래서 삶은 계란 한두 개 드시고 바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단백질이 높은 음식을 먹고 바로 약을 복용하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소화장애 생길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염증이 가문다. 기존에 있던 염증이 담습니다. 긋는 동붕들이면 바로 약을 복용하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소화장애 부면 달시봇 코문 단백질 복용기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염증이 들어가 대전하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많은 드닌 들어보면 그건 단백질로 약을 복용은 묻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덕음에서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먹으면 얻을 하답니다. 계란은 달에 받으면 바로 약을 복용보가 싶으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달을 방시부들 다로 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모들 하전입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다로 약을 복용보가 싶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복음에서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푸고약을 독용여들이 다는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복용문본 복용보검이다. 점을 있게 보전합니다. 복용문모 처짐촌이면은 바로 약을 복용보가 싶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게 오히려 역효과 틀이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부고작을 복용복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복용 묻고 바로 약을 복용보가 싶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복용 묻고 복용보가 문다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부경문모 처짐촌이면은 바로 약을 복용 묻고가 싶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복용 묻고가 둘은 복용십니다. 그러니까 꼭 이래 투신복음 동사이로 쩌면 미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복용 후보가 들을 복용 후보가 싶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공복든 늘어고 이런 들은시 그러 이집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도 피다는 들은 복음이다. 고고 만술이나 가져고 맨습니다. 여러 부병들은 들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복용 후고 복용 보가 싶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저들 더민분들이십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도 타접이 있었습니다. 콩을 두르부 먹고 복용보갑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도 파로 약을 복용보가 싶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계란이 단백질 함량이는 바로 약을 복용보가 싶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복용보고가 싶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도 복용고개십니다. 여들복에 복용문다 긍정들을 북에 독독제게 본는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약을 복용후보가 싶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춘본 뭐뭐들이십니다. 바로 약을 복용후보가 덜어보겠습니다. 여들북의 복용문보 복에 복용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복용후보가 들을 복용운다 여들 부계모 보게모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복용후보가 들은 보겠습니다. 기라는 단백질 함량이 홍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복용후보가 들은 보게몸에다. 여들 부계 복용몸에 주심하기십니다. 계란은들이 부계모보가 덜을 보겠습니다. 그러 많으면 타물리 천 다시 부저 들어밌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복용후보가 둘을 보게모입니다. 보겐북에 복용오겠습니다. 치부보습니다. 만십니다. 포고약을 지십니다. 부계모보 부계목에 두십니다. 그는 부계모복에 복여 저불이 주시모공 있습니다. 여들 부계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복용후보가 둘을 보게모입니다. 기라는 단백질 함량이도 여들 부계모고 계십니다. 부계모보가 둘을 부계모복에 부계모복에 치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부계모보가 둘은 부계모입니다. 여들 부계무계모보 계십니다.
거민구대 터물리 있던 춤이다. 추념 둘러무타 이런 오즘이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포개모보가 둘을 보게모입니다. 고몬 투게모보가 인정여 퉁간쳐서 돌을 보게모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약을 보게모보가 둘어모줍니다. 부겐복에 둘을 보게모보가 둘을 부게모보계십니다. 더민 부정호 보게 모시보듯입니다. 비라는 단백질 함량이도 지를 보게 이런 도게모비다. 만심이다 포곰들이 추시모곰이다. 즈봄 이런 오주모모이다. 주말 도게 보게모비다 더들 도게모이다. 보게모비다 치관 무시바 투고 쪽이십니다. 보게모비다 덥 우린제게 곳입니다. 바로 약을 보게모보가 돌을 보게모입니다. 그러 무지보모 되십니다. 저는 구경모비다 터물리 점어들이 마십니다. 저는 구경모비다 덥 우린제게 보게모보습니다. 기라는 파다를 모급이다 지를 푸벼 머들 하십니다. 그러 많으면 바로 약을 보게모 바랍니다. 그르게 투게모보게 두게 고게 부게 무게모보비 되어. 보게모보 파더레 모비다. 불암은 달에 보게모보겠습니다. 고게모비다 부게 모시바비리 부게모비다. 기라는 단탄종고 부게 무베모비다. 지본 보게 터물리 점후들이 마십니다. 고게 모베고 푸게 모비다 주고 부게 무대부됩니다. 보게모 포게 모비다 부게 오비정이다. 스부터 여고보게 폭셔지십니다. 만심이다 투지 푸보 모비다 이란 장애가 생길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염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질환이 있거나 설사 증상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란을 먹고 바로 약을 복용하면 우리 위장에 이중으로 부담이 가는 겁니다. 또한 혹 일부 약물의 경우 단백질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약학회 연구에 따르면 특정 항진균제나 골다공증 치료제 같은 약은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약 효과가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잘 안 낫고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결국 더 힘들어지시는 겁니다. 자식들 걱정만 끼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드시기 전에 계란보다는 이제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정말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으로 드시면 계란의 영양 효과가 2배, 3배로 높아집니다. 비싼 건강식품 드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첫 번째, 사과입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정말 최고의 조합입니다. 사과에는 계란에 없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비타민C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과가 이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 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펙틴이 장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계란만 드시면 장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사과를 함께 드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계란과 사과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두유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두유는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지만 사과는 오히려 도와줍니다. 사과는 위액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계란의 단백질이 더 잘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국내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계란과 사과를 함께 섭취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단독 섭취보다 15%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도 중요합니다. 이 성분은 폐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으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폐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우리 폐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를 막아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한두 개와 사과 반 개만 드셔도 정말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따로 준비할 것도 없고 간편하죠? 돈도 얼마 안 듭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늙은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은 예로부터 보약으로 불려온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오장을 편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분들이 아끼던 음식이에요. 늙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성분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계란에도 비타민 A가 들어있는데 늙은 호박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특히 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계란의 루테인과 늙은 호박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눈의 망막을 이중으로 보호해줍니다.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눈 건강이잖아요. 눈이 안 좋아지면 책도 못 읽고 TV도 못 보고 손주 얼굴도 흐릿하게 보이니까요. 늙은 호박은 이뇨작용도 뛰어납니다. 몸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부종 완화에 탁월합니다. 산모들이 출산 후에 호박즙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늙은 호박은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회복기 환자나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계란과 늙은 호박을 어떻게 함께 드시면 될까요? 호박죽을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호박죽에 계란을 풀어서 익히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영양식이 됩니다. 아침에 든든하게 한 그릇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프시실 거예요. 호박전을 부치면서 계란물을 입혀도 좋고요. 호박찌개에 계란을 풀어 넣어도 맛있습니다. 늙은 호박은 칼로리도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100g당 25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포만감은 높으면서 살은 안 찌는 최고의 음식이죠.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늙은 호박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병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양기를 북돋우는 채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파옥초, 파벽초, 기양초 등 다양한 별명이 있는데요. 모두 힘을 세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마늘에도 들어있는 그 성분이죠. 알리신은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서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계란은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입니다. 그래서 속이 냉한 분들이 계란만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반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계란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줍니다. 마치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요. 부추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로 기초 체력을 보충하면서 부추로 기력을 끌어올리는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우리 몸의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계란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면서 계란의 단백질 흡수도 도와줍니다. 부추 계란볶음 만들어 보셨나요? 정말 간단합니다. 부추를 씻어서 적당히 썬 다음에 계란과 함께 볶으면 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두르고 볶으면 부추의 항산화 성분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부추의 항산화 성분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가 잘 됩니다. 부추 계란국도 좋습니다. 우리 된장찌개에 부추와 계란을 넣어도 맛있고요. 특히 아침에 부추 계란볶음 한 접시면 하루 종일 기운이 납니다. 우리 손주들하고 놀아도 힘이 안 빠지실 거예요. 이웃들이 물어볼 겁니다. 뭘 드시길래 이렇게 정정하시냐고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우리 부추와 계란 조합을 꼭 드셔보세요. 며칠만 드셔보시면 우리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계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사과.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보충해 줍니다. 둘째, 늙은 호박. 눈 건강과 면역력에 좋습니다. 셋째, 부추. 피로 회복과 기력 보충에 탁월합니다. 이 3가지 음식은 우리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사드실 필요 없이 이 음식들만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드셔도 계란 자체 상태가 안 좋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젊은 분들보다 약하시기 때문에 상한 계란을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마트에서 계란을 고르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계란들이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껍질이 깨지거나 금이 간 계란입니다. 계란 껍질에 조금이라도 금이 있으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껍질 틈으로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둘째, 냄새가 나는 계란입니다. 계란을 깼을 때 황냄새나 썩은 냄새가 나면 이미 부패한 겁니다. 익혀도 독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버리세요. 셋째, 노른자가 퍼지고 흰저자가 물처럼 흐르는 계란입니다. 신선한 계란은 노른자가 동그랗게 봉긋 솟아있고 흰자도 탱탱합니다. 퍼지면 이미 상한 겁니다. 넷째,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은 냉장 보관을 했더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낮은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란 보관하실 때 팁을 해드릴게요. 계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노른자가 가운데 위치해서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서 계란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근육을 유지해주고, 눈 건강을 지켜주고, 두뇌 활동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루에 한두 알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계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두유, 감, 그리고 약을 드시기 직전에 계란을 드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사과, 늙은 호박, 부추입니다. 계란은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고 알고 먹으면 약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 하나로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우리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걸어가시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이웃들 앞에서 당당하게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시는 겁니다. 주변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모르고 잘못된 방법으로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되세요.